피트니스 산업의 데이터를 얹히다. 네, 상명대 피트니스 MBA에서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계신 유진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유진호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유진호 교수입니다. 네, 유진호 교수님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되게 친숙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피트니스 현장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가요? 지금 피트니스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데이터들도 계속 생성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들이 들어오는 시점에 체킹을 하고 들어오죠. 그런 어떤 출입 데이터, 그리고 얼마 동안 이용했는지, 그리고 나가는 데이터, 심지어는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머물렀고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어떤 데이터들까지 다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결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은 피트니스 센터의 내부에서 생성된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날의 날씨는 어땠는지 이런 어떤 바깥쪽에서 생성된 데이터 이거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날씨라고 하는 외부 조건도 데이터로서 산출이 됐을 때 이 대표님들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럼요. 그 월마트 같은 경우도 매일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날에 어떤 직원을 몇 명을 배치할까 이런 어떤 전략을 펼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날씨가 이제 아침에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오늘 센터에 몇 명 정도 올 것인가, 평상시 대비 많이 올 것인가, 적게 올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지난 1년 동안 비가 온 날짜하고 맑은 날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날짜에 출입을 했던 고객 수 이걸 비교를 해보면 날씨가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올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더 많은 어떤 인력을 배치해서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사람이 적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기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어떤 인력 배치, 대청소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경영에 대한 전략 디테일이 늘겠네요. 그럼요. 그게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객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 관점에서 마케팅, 그 다음에 어떤 경영 전략 이런 어떤 펼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에 IBM이라는 대기업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 대기업까지 가는 이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피트니스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작지만 계속 커져갈 것이잖아요. 지금 이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대표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피트니스 업계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걸 보면 예전에 사실 저는 이제 큰 대기업 통신회사, 뭐 금융회사, 카드회사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이걸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고객 관점, 상품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데이터를 쌓아놓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고객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그게 CRM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피트니스 업계는 아직 CRM 데이터가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것, 매출 계산을 하는 것 이런 쪽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CRM이 아주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고 수익은 어느 정도이고 요 정도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어떤 우리 매장에 우리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의 어떤 나이,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거기에 또 어느 시간대에 어떤 나이를 가진 어떤 성별을 가진 분이 들어오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월별로도 사실은 고객이 출입하는 빈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월별로도 결제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피트니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떤 월은 7월, 8월. 사실 그 여름에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시기거든요. 오히려 5, 6월은 잘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점점 5, 6월부터 이제 7월, 8월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날씨 또 기온의 영향도 많아지는 거죠.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또 운동에 대한 어떤 약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객 수가 적어지고 이용 수가 적어지는 월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월에 그러면 새로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 배치라든지. 네, 조직 배치,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떤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나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계절, 월 거기에 또 그다음에 고객이 움직이는 것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 맥시멈 효과를 누릴 거냐, 적재적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효과성의 문제, 그리고 또 똑같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코스트를 얼마나 줄일 거냐,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서 경영에 활용한다 그러면 피트니스 업계 대표님들은 훨씬 그렇죠. 적은 비용으로 큰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국내 최초인 이 피트니스 MBA에서 저도 처음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들었을 때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모집한 적이 없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 피트니스 MBA의 이 데이터에 대한 학문을 왜 넣게 되셨으면서 또 이 부분들을 왜 학생들한테 되게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피트니스 업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을 작은 어떤 클럽 센터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관리할 때 뭐 수기로 작성한다든지 뭐 그런 데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동으로 체크인하는 어떤 것들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은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객 중심으로 활용을 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 이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매출 계산하고 뭐 수익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고객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마케팅, 그 다음에 어떤 상품 만드는 것, 또 강사에 대한 관리 이런 어떤 전략들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의 피트니스 업계의 대표님들한테 뭔가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어떤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이해 이런 과목을 저희가 이제 경영대학원에 반영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이제 봤던 책이 주비스 미라클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자기네들은 IT 기업이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2,500억이라고 하는 이제 가치 평가를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피부 미용실 하나의 지점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 2,500억으로 뛰었다는 것이죠. 피트니스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고객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CRM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실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어떤 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사한 어떤 상품들을 개발해 가지고 또 크로스셀링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이탈하지 않도록 얼마나 잘 사실은 그 고객과의 어떤 그 소통하고 그 고객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걸 하는데 그걸 하는 기반이 바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되면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들로 비즈니스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새롭게 들어올 피트니스 MBA의 이제 원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피트니스 MBA를 만들 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분명히 있다. 경영적인 이슈, 그 다음에 어떤 그 약간 고민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좀 폭넓은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좀 전달해 주자. 그리고 이 가치를 공유하자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피트니스 MBA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MBA를 만들고, 또 어떤 또 고민을 했냐면, 이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수평적인 네트워크, 즉, 피트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필라테스 운영하시는 분들, 다른 또 약간 IT 쪽을 하시는 분들 간에 뭔가 그 수평적인 어떤 교류, 이걸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주는 그 지식하고 또 다른 어떤 지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MBA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우리 피트니스 MBA에 오신 분들이 우리 지금 학부생들하고의 어떤 약간 그 수직적인 그러니까 지금 MBA는 석사 과정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어떤 약간 소통 이런 채널을 사실은 좀 만들 그런 걸 좀 학생들 많이 놀러 가죠. 기업 탐방할 때. 네, 기업 탐방.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데리고 기업들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 네,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교류의 장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피트니스 운영하시면서 고민되시는 어떤 대표님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시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경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것, IT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의공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영역까지 넓혀가지고 서로 어떤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처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에 대한 IR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엄청 떨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자료에 대한 검토해 주셔서 저는 이제 또 새로운 사업에서 국책 사업을 또 이제 당선돼서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언어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